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11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김원경 표 혁신안, 이것은 결국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나서 여전히 당권을 쥐고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러대, 본인이 물러나고 치러대 거기에 대리인을 대표로 앉혀서 막후에서 수렴 청정을 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이 과연 누구를 대표 자리에 앉힐 것이냐. 지금 이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개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권리당원이 70%를 차지를 하고 여론조사 30% 그렇게 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로 해놨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이 무조건 권리당원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누굴까? 이재명은 뭐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이선호로 잠깐 물러나 있든지 그렇게 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얼마 전에 어떤 평론가가 10월 달 되면은 이재명이 퇴진을 하고 김두관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 김두관을 밀기로 국회의원 40명이 합의를 했다. 이재명이 사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뜬금없는 이야기였죠.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였는데, 자, 김두관이 아니고, 김두관은 원래 친노 이쪽 사람이고, 또 김두관도 대권에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김두관에게 맡길 수는 없죠. 그냥 관리만 하고, 당을 관리만 하고, 바로 자기가 이재명이 이 사법 문제가 어떻게든 일단락이 되든지, 계속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지만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당권을 다시 물려줄 수 있는, 당권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새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김두관처럼 대권 욕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에게 다시 돌려주질 않죠. 자, 그래서 누구냐 나오는 인물이, 저도 여기저기 취재를 하고 자료들 찾아보고 하니까 딱 한 사람이 꼽힙니다.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지난번 경선에서, 작년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했죠. 그래서 선임 최고위원 이렇게 불리고, 항상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은 이재명을 바로 옆에 앉는 인물인데, 17, 19, 21대 3선 국회의원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 사교육업계에서 제법 성공을 한 인물입니다. 그 길잡이 학원 그것을 공동 운영을 했고, 영어 강사였습니다. 이 정청래가 대학교 다닐 때, 건국대학교 다닐 때 미국 대사관 간절을 점거를 해서 방화 사건으로 형을 살고 했는데, 미국 대사관죠. 그런데 영어 강사를 했다. 그것이 또 아이러니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처음에는 노사모에 가입해서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고, 그 다음에 정동영 캠프 가서 홍보위원장도 맡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17대 국회 때 탄핵 역풍을 타고 마포갑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으로. 그러다 제3선을 하고 2021년 대선 전국이 시작될 때 이재명 쪽으로 확실히 말을 갈아탔죠.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 선언을 할 뿐만이 아니고, 그때 어떤 SNS 글을 올려서 이재명을 극찬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서 친명계가 됐습니다. 이재명계가 됐는데, 오늘 정청래용 혁신안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용 혁신안 같아. 최재성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인데, 최재성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일단 대의원제 무력화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김원경 표 혁신안은
정청래용 혁신안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조기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에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면은 권리당원들로부터 지지가 높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료를 살펴봐도 지금 만약에 권리당원이 이 투표에서 70%를 차지를 한다면은 완전히 좌우를 하는데 그 권리당원이 정청래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한 그 지표가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8월 28일 작년 8월 28일에 치러진 전당대회죠. 거기서 1등을 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서 정청래가 1등을 했는데 이 대의원 투표 지금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4위였습니다. 4위. 그런데 권리당원 지금 권리당원이 앞으로 결정을 하는데 당 지도부를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그때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해서 대의원 투표에서 4위를 한 것을 만회를 하고 전체 1등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 권리당원이 사실상 결정하는 이 구조면은 정청래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청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대권 욕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충분히 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울만 하고 그리고 확실히 권리당원들이 개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28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은 이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정청래가 전체 그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혁신안대로 하면은 그 대의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권리당원 70, 그러니까 대의원까지 합해서 원래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이었는데 지금 권리당원 70, 나머지 여론조사 30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실시된 투표에서 경선 투표에서 정청래는 대의원 그 전체 1위를 합니다. 25.20% 1위를 하고 고민정이 지금 그때 당시에 19.33%로 2위를 합니다.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정청래만 유일하게 20%대 이상을 받은 거죠. 25.2%, 20%. 자, 그런데 대의원 투표. 그때 당시에 30%가 반영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반영을 안 하기로 한 대의원 투표를 보면은, 대의원은, 서영교, 대의원 중에서는 친명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꼭 계속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이재명은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에서 1위는 서영교입니다. 서영교. 서영교가 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뭐 준수관장도 하고 그런 이력이 있죠. 서영교가 20.49%로 1위를 했고 2위가 송갑석 17.89, 3위가 박찬대 15.63. 자, 정청래는 14.64%로 4위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지 뭐 붙을지 간간히 매달리는 거죠. 한 5명 뽑으니까 간간히 매달리는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지금 권리당원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작년 8.28 전당대회에서 정청래가 27.65%를 얻어서 1위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죠. 물론 그 밑에 고민정이 22.02%, 이 권리당원 중에서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이 있죠. 거기에 표를 받아서 그 고민정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니까는 22.02%를 2위를 하지만 그것보다 5%포인트나 높게 1위를 하고 그리고 박찬대, 3위가 박찬대인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13.1%. 그러니까 3위를 한 박찬대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는 더블 스코어로 얻어서 1위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폐지가 된 대의원제에서는 4등을 했는데 확 비율을 올린 책임당원에서는 1위를 압도적 1위를 해서 정청래가 선임 최고위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번에 대의원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권리당원이 주도하도록 한 것이 정청래용 혁신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그 이후에 본인이 정말 간당간당했죠. 대의원
그 투표에서 떨어질 뻔했으니까는 그 이후에 정청래는 계속 대의원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표의 등가성 문제인데 실제로는 개딸이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한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면은 이거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도로 호남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의원제가 없으면은 호남당이 된다. 이것이 이 대의원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자 권리당원 수를 한번 보면은 지금 작년 8.28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 수를 보면은, 전체 권리당원이 한 117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117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강주가 한 9만 2천, 전남이 17만, 전북이 한 16만 해서 전체 호남이 4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17만 중에서 42만 명이 호남이 되니까 36%를 차지하죠. 인구는 전체 인구의 한 10% 될까 말까 할 텐데 10% 정도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36%가 호남에서 차지를 하고 있죠.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이 호남에 상당히 많이 겁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그리고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권리당원이 한 48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의 40%나 되죠. 이 서울에서 권리당원들도 호남 출신이 많죠. 호남에서 출향 인사들. 자, 그래서 결국 이 수도권과 호남을 합치면은 이 무려 76%가 권리당원이 양쪽에 딱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호남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 안 된다. 권리당원만으로 모든 걸 장악, 결정을 하게 하면은 호남당이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를 하는데 정청래는 계속 대의원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자, 개딸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 어떤 평론가가 이재명이 사퇴하고 나서 김두관이 이 당 대표를 맡기로 뭐 국회의원 40명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썰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은 만약에 그게 혹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움직임이 아니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정청래가 따르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고 정청래가 김두관 안티하고 당 대표로 넣으면은 정청래가 당 대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까지 그때 나왔었죠. 실제로 그때 정청래는 김두관 대표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다. 어느 정치평론가의 생계형 몸부림이다. 주목받기 위해서. 이렇게 김두관 대표설에 아주 강하게 거부감을 표시를 하죠. 왜? 자기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정청래가 그때 방송에서 덧붙인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 쏙 셈이 드러나죠.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12월 이전에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은 전당대회를 안 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해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권리당원이 대거 들어가서 좌우를 하는 거죠.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청래가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12월 이전에 이재명이 만약 사퇴를 하면은 전당대회를 하면은 권리당원 구조상 자기가 그때도 1등을 했으니까 정청래 자신이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당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려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만약에 전당대회 하면은 정청래가 대표가 될 텐데 걱정이네. 왜 걱정이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정청래가 저는 자고 우면하지 않고 칠 사람을 칠 것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대표가 되면은 막 사람을 칠 거니까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말을 곱씹어 보면은 포스트 이재명은 김두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하면은 자신이 있다. 왜? 권리당원에서 본인이 압도적 1등을 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경험이 있고 이제
이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는 김원경 혁신안에 따라서 룰을 완전히 권리당원이 뽑는 걸로, 그러니까 개딸이 뽑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그 혁신안은 정청래용 혁신안 같아. 이 말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